이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소연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좀 이쪽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은 자격 박탈당했다 하루 만에 살아났는데 네. 김소연 변호사는 이 국민 눈높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루 만에 낮아졌다 높아졌다. 네, 그런데 그 저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요. 이제 절대 안 된다. 김소연은 안 된다. 네. 이게 국민 눈높이래요. 왜요? 그게 이제 천목회의 특정인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이건 속된 말 아니거든요. 진짜 개거품을 물었대요. 네, 정말 개거품을 물었대요. 그 개거품은 저기 네. 독이 아니고 크랩. 네, 아 그렇죠. 원래 개거품이 네. 네. 기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거품 뽀글뽀글 내거든. 네, 정말 개거품을 물었대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아니 천목회죠. 네. 첫째 주 목요일 날 모인다 그래서 천목회인데 네. 그게 뭐 저 다 비슷비슷한 그 당협 뭐 떨어진 사람들 낙선자들 이런 사람들 모였는데 아니에요? 그쵸, 원외위원장들인데 옛날에 2020년에 낙선하고 나서 비슷한 조직 만들었는데 기억하세요? 뭐예요? 그게 천하랑 김재섭 조성은이 중심이었던 아 맞아. 청년비대위라고 사조직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도 저한테 와달라고 김수민 청주의 그 위원장이 연락 왔었는데 저는 누구누구 있는데요 했더니 누구누구 있대요.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저 김소연 변호사를 비토를 했구나. 네, 왜냐하면 그 모임이 왜 하는지를 뻔히 아는데 뭐 하러 갑니까? 네. 그래.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그 청년 최고위원회 원래 도전하려고 했던가요? 처음에는 뭐 어쨌든 뭐 그 당내 유력 어른들과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그냥 최고위원 나가라고 아예 지시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준비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전략적으로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여성 의원들이 아무도 도전 안 한다는 소식이 내부에 계속 있었어요. 게다가 김민전 의원님이 정말 이게 체력적으로도 힘드시고 원내 적응도 하셔야 되니까 하기 싫어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냥 자동이거든요. 그래 무조건 최고위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민전 의원님께서 이제 등록 전날 전화 주셔서 김소연 변호사 어디 나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니 최고위원 본인 어쩔 수 없이 출마하시게 됐다고 많은 국민들의 요청이 알겠어요.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청년 최고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격 박탈당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달림은 아직 영창에 안 가고. 네. 그거 언제 보낼 거예요? 오늘 좀 있으면 가게 생겼던데요. 네. 네, 근데 오늘 제가 대전에 오신 원희룡 장관님 뵙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달리면 영창을 하지 말고 그 달과 저기 해가 같이 있는 그 명을 영창으로 보내라. 네. 달. 네. 그렇게 해와 달이 같이 있는 네, 명을. 네, 명을 빨리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네. 자, 이영훈 기자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지금 저 김재현 최고위원이 그 자격 박탈당했다 번복하고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아예 자격 박탈해서 이의 신청 기각당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이 지금 그 사심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일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당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유우파 정당이라면 공당의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심을 가진 누구누구의 똘마니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한다든지 인발부를 해서 좀 목소리를 좀 똑바르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배제하거나 격리시킨다면은 그 당이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김소연 우리 후보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젊은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같이 하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아주 못된 것만 먼저 배워가지고 그렇지. 예. 아주 정치 술수 이런 것만 먼저 배워가지고 겉모 술수 이러니까 지금 저 청년 정치인들이 이 좀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정치 기술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이준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 기술이 맞아요,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고 네. 성공하면 이준석이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모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행어로 박사님은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소위 말하는 두시 청년이라고 네, 여의도 두시 대낮에 어슬렁어슬렁하고 방송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은 네, 사실상 낭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전문 백수들이지. 그쵸. 먹고 살기 힘들면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합니다. 근데 금수저 백수들인 거예요. 그런 애들만 여의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방송 나가서 몇 마디 떠들면 이제 대박 터트리면 이준석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한 10년 존버해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면 사실은 이거는 가성비 끝내주는 거거든요. 아하. 네. 네. 왜냐면 집에서 생활비 대주면 방송 나가는 돈으로 용돈이나 하고 술 마실 돈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게 돼 있는 지금 구조예요. 하하. 네.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네.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지구당 뭐 부활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입에 물고 용돈 받아서 낭인 정치 하다가 이제 지구당까지 부활시켜 주면은 아유 그냥 뭐 이 선거 기간 아니더라도 후원금 딱 받아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0년 퇴행시키고. 예, 이 20년 전에 차떼기 정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 그만둔 제도를 이 왜 지구당 부활하지 않은 소리가 왜 나오지 했더니 결국 그런 거예요. 그 지금 한동훈이 그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정치는 뭘 몰라서 그러나? 아니죠. 상당히 고단수의 선거 전략이죠. 어. 왜냐하면 원외위원장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없이 그 관리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것을 저는 옛날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당의 국고보조금 매년 수백억입니다. 그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쓰면 그렇지. 당협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많아요. 통일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당의 사무처 직원들이나 거의 진짜 그 철밥통 공무원화 돼 있는 정말 고인물 조직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고정비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당대표나 이런 특정인들을 홍보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근데 이런 돈 조금만 효율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저는 가장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돈을 가지고 정말 잘 쓰거든요. 복지 쪽 정말 보이지 않게 어려우신 분들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시벌 조직들 돈 전부 걷어들이고 있고요. 되게 잘하고 계신데 머리 잘 써서 재정 정리를 잘 하면은 얼마든지 지구당에서 돈 따로 모으지 않아도 국민들 부담 아니 표도 구걸하고 돈도 구걸해. 당원들한테 책임당원 돈 주는 책임당원들한테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당원들 뭐 50% 하라 아니면 뭐 국민 여론조사 50% 하라 이렇게 하면서 돈은 또 책임당원들한테 구걸하고 그런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당협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야 니네 돈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원외위원장들 표 다 움직이죠. 네, 고단수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게 네. 일단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트레이닝과 습관이 이게 체질화돼야 되는데 이권을 중시하는 이 네. 기술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아주 황당해 하더라고. 이게 20년 전에 오세훈 네. 선거법. 그렇죠. 오세훈 뽑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오세훈이 그 초선 의원으로 있을 때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 네. 이게 정치 너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선거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출마 안 할 거니까 어디 계속 정치할 사람들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지구당 없애고 뭐 돈 다 묶어버리고 입만 풀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게 오세훈 선거법이에요. 네, 2004년. 맞습니다. 2004년. 네. 근데 이게 20년 만에 한동훈이가 와서 이걸 다시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네, 참. 근데 원외위원장들은 아마 큰 어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아, 우리도 국회의원들처럼 돈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사실 네. 우리 그 수도권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이 네. 사실은 지구당 부활하려고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원수 늘려야 됩니다. 당원수. 그렇죠. 수도권 지역이 지금 저 민주당이 140만 명이라잖아요. 수도권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국 다 합쳐도 8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수도권에는 한 30만에서 한 35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당원 확충을 위한 발품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판기처럼 누르면 돈 나오고 이런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풍 기자.
한동훈 특검요? 본인에 예. 대한 특검? 아니 최상병 특검. 예 아 최상병 특검은요. 한동훈 발 예. 새 네. 특검법. 특검. 그러니까 새 특검법. 네. 제가 그 저 방송 나와서 최상병 특검법을 뭐 찬성한다 했더니 또 이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길래 네. 아 사실은 새 특검법이다.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에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 외압 의혹 수사, 경찰 과실치사 의혹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7월 중순 되면 이제 나온다고요.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당론이지 않습니까? 당론인데 아니 당에서 정해진 당론은 아주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새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그거를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민주당이 좋아하죠. 이재명이 좋아하죠. 왜? 최상병 특검법은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자고 하는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민주당 쪽 되게 좋아하대.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근데 표정 관리까지 하더라고. 그죠? 안 좋아하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1심 뭐 저 선고가 뭐 빠르면 9월 뭐 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계속 끌 수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걸 또 장애 집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오죽했으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해병대 빨간 티 입고 가서 장애 집회 같이 참석해서 구호 지르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똑같은 해병대 그 예비역 그 집회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명도 안 나가잖아요. 윤상현 의원님 가셨죠. 네, 나중에 갔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공식 지도부는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빨간 티 입고 해병대인 것처럼 가서 그 뭐 예비역 연대인가 뭐 있습니다.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에서 다 활동. 거기에 그 박찬대가 가게 되면 네. 이게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뉴스가 됩니다. 뉴스가. 그렇죠. 사진도 네. 찍히고. 네. 근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뭐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뉴스를 만들어줄 생각을 하지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은 그 말도 안 되는 똥볼입니다 한마디로. 네. 네. 이것도 제가 오늘 원장관님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아니 뭐 짜장면 짜장면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이렇게 하니까 밥 먹을 때 점심 선택하라고 하니까 저 지금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금식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짜장면 중에서 뭘 고르겠냐고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좀 짱구처럼 전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그것도 원내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정했잖아요. 거부하기로. 거부가 그냥 싫어서가 아니고 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당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게 불충분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특검 요청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특검 어떻게 할지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얘기거든요. 네. 그 뭐 원장관님 재밌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네. 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줘야 네. 이해가 되는 모양이죠. 네. 너무 머리를 너무 돌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다른 현안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 총선 백서팀 있죠. 네. 조정은 위원장이 지금 해왔는데 네. 그 작업이 끝났대요. 끝나서 네. 백서팀은 당연히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빨리 공개하자. 그래 전당대회에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참고 자료로 우리가 내야 되지 않냐. 근데 비대위가 맡고 있다는 거야. 비대위가요? 전대 후에 내자고. 비대위가 왜 막지 그걸? 글쎄. 네. 그거 분석을 해주셔야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지. 네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제가 비대위 위원님들의 그 구성을 아는데 막을 분이 누가 있지? 저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며칠 상간에 이 최고위 후보 문제로도 의원님들 다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본 기사는 비대위가 그 맡고 있다. 그 전대 후로 뭐 하여튼 그렇게 제 기사인데 그 기사가 네.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아마 뭐 만약에 막는다면 약간의 이제 명분은 그거겠죠. 분란을 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아마도 제시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선 백서는 당연히 우리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쳐야 맞는 거거든요. 책임당원의 선택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야만 할 중요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 전에 발표를 해야죠.
총선 백서는 일종의 징비록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조선 역사의 대표적인 징비록이 이제 서예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왜 임진왜란 그 난리를 겪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군사가 없어서 모으러 갔더니 야 좀 싸우러 가야 된다 모여라 했더니 남자들 장정이 모였는데 누구는 붓을 들고 오고 누구는 호미 하나 들고 오고 누구는 빗자루 들고 오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건 전투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율곡 이 선생의 10만 양병설이 맞았다. 이런 어떤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징비록은 일종의.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지침서잖아요. 그럼 이 전당대회 전에 공개를 해야지. 응? 그래야 전당대회에 나오는 각 세력들이 참고를 하고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각성도 시키고 또 당원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당원들에게 이 정보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보면 당원들을 동원할 때만 바짝 쓰고 말이죠.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말 같이 이렇게 협의할 때는 잘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 비대위에서 만약에 이 총선 백서의 공개를 조금 전당대회 전에 꺼렸다고 한다면 저는 황우엽 비대위원장의 뜻이 아니고 어떤 그 위원들 어느 세력 중에 그런 게 작용하지 않나. 근데 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하는 것이 맞다. 왜? 전당대회는 23일 날 1차 투표가 있으니까. 지금 해야죠. 공개를 해서 어떤 문제들이 지난 총선 때 노정됐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래요. 만약에 공개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요. 그 지난 6월에 대전 시당에서 윤상현 의원님이 전국 다니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대전 시당에서 이제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과 이런 분석에 관한 토론회 발제를 제가 했거든요. 그 발제문이 너무 좋아서 그 조정훈 위원장님께서 직접 저를 불러서 면담을 하셨어요. 그 발제문과 그 방송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뭐 저는 이 백서팀도 공식 기구고 또 지금 사실은 여론이 이게 백서 작업이 끝났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알려졌거든요. 네. 예, 그리고 백서팀은 즉각 공개를 원한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저는 공개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현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영풍 기자. 이거 뭐 막장 여왕님 아닙니까? 지금 이 별명이 여왕님이 됐던데요. 이재명은 아버지고 그다음에 최민희는 어머니고 김현은 여왕님. 예. 그럼 추미애는 뭐예요? 그건 할머니인가? 네. 네. 하여튼 그 방통통신위 제가 금요일 날 안 그래도 여기 갔었어요. 네. 여기 집회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저도 일찍 갔는데 네. 그 이제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최민희 등 해서 왕창 와가지고 MBC, KBS, EBS 이사 선임 의결을 못 시키려고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민 단체하고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시민 단체 뭐 등등 많이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쪽이 한 100여 명 이상 왔는데 저쪽은 한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민노총 언론 노조도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냈죠. 당신들이 방송 정상화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나? 2017년 8월에 너희들이 홍위병 난동 부린 자들인데 그 와중에 이제 김현희 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 완전히 아나무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증이 있던데요. 저도 그 영상에서 처음 봤네요. 국회의원 증 이러면은 그냥 다 마패야 마패. 프리패스? 공항에 가면 그 CIQ 다 통과해서 0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0번 신분증과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여성 직원 1명, 출입관리소 여성 직원 1명, 보안 직원 남자 직원 1명을 막 겁박을 하고 뭐 갑질해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야 정말 저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정말 저도 뭐 험한 거 많이 봤지만은 옆에서 말을 걸면 그냥 바로 쏘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좀 국회의원 될 수 있나 저런 사람이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 터뜨렸죠. 예. 와 멋있는 분이네. 울음 터뜨렸죠. 대단하다 그 진짜. 여직원은 네. 원칙대로 했어요. 네. 왜냐하니까 네. 카메라가 이게 청사 내 촬영 같은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네. 거기 많이 가봐서 압니다. 네네네. 출입관리소에 가서 먼저 신분증하고 네. 출입증을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가야 될 그 빌딩이 있어요. 몇 네. 군데. 그러니까 방통위 빌딩은 출입관리소에 나와서 우측 위쪽에 있는데 그럼 1층에 가면 또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그럼 보안 그 검색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입증이 없으니까 빨리 문 열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니 출입증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막 약속했다. 약속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죠. 카톡 하나 보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김홍일 저 방통위원장이 뭐 카톡 하나 받고 만남이 성사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장관급인데 그날은 중요한 의결이 있고 이런 어떤 해프닝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깽판의 여왕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뭐 세월호 뭐 무슨 갑질 그것도 대리운전 기사. 대리기사 갑질. 네네 그것도 이분이 주인공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분이 네. 제가 그래서 네.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일부 기사는 삭제돼 있어요. 아 진짜요? 인터넷에 보면 일부 기사는 삭제돼 있는데 연합뉴스 이런 건 남아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최종 무죄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종 주변 사람들은 처벌 받았더라고요. 주변 사람 받고. 네, 근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이게 이제 기소가 될 때 대리운전 기사와 어떤 폭행 과정에 인발로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 관계자 말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습적인 여왕님인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멋진 분이네요. 대단하네요. 네. 네. 어쨌든 공무 중인 직원 여직원이 울은 거잖아요. 네. 이거 저 김현희는 뭐 사법 처리는 안 됩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요새 유행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회사 내였으면 사실 처벌받을 감이에요. 그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견이 돼서 뭐 아니, 인정이 되면 처벌이 되거든요. 국회의원증이 뭐 네. 지말로 어디나 다 통한다며. 그래요? 네, 그렇죠. 몰랐는데. 지가 어디나 다 통한다고 김현희가 막 떠들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도 통하는 거니까 네. 위력에 의한 갑질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고발을 제가 우리 시민단체랑 협의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의 갑질은 그 진짜 해외 토픽감이거든요. 그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본인이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곳 아니에요? 거기에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자랑하고 싶었나? 나 국회의원 됐다고? 네. 이 사람이 네. 이 김현 씨의 프로필을 보면 네. 한양대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총학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네. 총학 간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80년 초중반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가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계기거나 깡다구를 지기면은 일이 해결될 수 있다. 네. 이거 근데 거의 대학이 40년 어디라고요? 한양대. 예.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인데. 네. 그 아주 이게 나쁜 버르장머리가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참. 최근에 뭐 국민의힘 대변인을 또 고소를 했다면서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되게 놀랐는데 추미애 같은 경우 아들 뭐 그 휴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막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뭐 휴가 특혜. 네, 근데 뭐 의혹으로. 작년인가 올해 초에 이제 그 기자들이 그 아들이 지금 해외 출국돼 있다는 걸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 예. 네, 그랬더니 그것이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은 해외 출국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고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세력은요. 네. 이 세력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네, 메시지 비판이나 메시지 공격이 안 되면 네, 네.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아 그렇죠. 기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네. 그 과방위의 그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네. 딱 들어가자마자 그 민주당이 이웅기 의원이라고 김장겸 의원은 뭐 이런 사유로 여기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 의원이 이제 방송 관련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잠시 정해가 되고 김장겸 의원이 다시 돌아와서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뭐 이웅기 뭐 당신은 정가 몇 법이고 노정면 의원은 뭐고 이거 다 그냥 다 전과자들이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아니 그쪽 동네는 정가가 없으면 행세를 못해.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별 달고 온 것처럼. 민주당 그렇지. 네, 과방위 네. 의원들은 전부 전과자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해오면 같이 메신저를 공격해버려야 돼요. 뚫고 나가버려야 맞아요. 됩니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저기 김서연 변호사. 네, 이재명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뭐 하여튼 죽었어요. 네, 이 결과적으로 지금 김만배로부터 돈 1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있던 한 언론인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윤상현 후보가 이 문제를 특검으로 가져가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한 두세 분 돌아가신 거면 개인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또는 수사받는 현실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벌써 6번째가 된다고 하면 특검 당연히 해볼 만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사람이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일반인들의 형사사건 경우에도 이런 일은 별로 없죠. 없죠. 요새 그리고 수사기관이 예를 들면 막 엄청 옛날 뭐 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압박 수사를 한다거나 뭐 자백받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변호인 다 입회하고. 네. 그 요번에 이제 그 사망한 언론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쟤는. 먼저 밝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네. 제가 그 사건 현장, 그러니까 살인 사건 현장이나 연사 사건 현장에 초짜 때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이 기사 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지금 저 2명 더 있습니다. 한겨레하고 중앙일보 기자 2명 더 있습니다. 예, 동거래된. 수사 받고 있는 사람. 예.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의문점을 딱 가졌냐면요. 왜 굳이 충북 단양에 있는 야산까지 왜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경찰이 반드시 변사 사건은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등산복을 입고 돌아가셨나? 아니면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돌아가셨나? 가족들은 왜 충북 단양에 야산 가는 걸 사전에 몰랐을까? 동생이 왜 실종 신고를 했을까? 이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충북 단양에 갔다는 걸 이 언론 보도된 기사만 보면 충북 단양 야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일단은 가족에게도.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뉴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는 경찰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저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등산복 입고 갔나? 아니면 그냥 양복을 입고 갔나? 뭐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등산을 좋아하지만요. 잘 모르는 산은 혼자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네. 네? 가서 뭐 멧돼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뱀을 만날 수도 있고 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CCTV가 없어요. 산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북한산처럼 주말 되면 뭐 사람 와글와글 하는 곳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CCTV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혼자 이렇게 등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충북 단양에 웬 이름도 절도 모르는 야산에 혼자 거기서 왜 발견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미스테리하다. 아하. 그리고 옛날에 유동규한테도 그 정진상이 전화해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맞아. 얘기한 적도 있고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직접 아는 분 중에 딱 한 분 있거든요. 그 모텔에서 변사체 발견됐던 이병철님이 있어요. 네. 그분도 진짜 돌아가신 거 완전 이상하거든요. 뭐 모텔에서 약간 좀 피신처럼 집을 나와서 계신 건 사실인데 멀쩡히 그날도 먹을 거 사가 들고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입에 수건을 물고 있었다든지 뭐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었어요. 아하, 예. 네, 이건 정말 다 6분 전부 다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증거 인멸이 순식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어떤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한두 명이면 사실 뭐 우연한 일치 이러고 뭐 좀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고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네, 윤상현 의원 우리 후보님께서 예. 중요한 주장들을 많이 요새 해주시더라고요. 네, 특검을 몰아붙여야 되는데 이걸 의원님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윤상현 후보님이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하는 거 보면 뭐 핵무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내공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것도 특검 바로 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사실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니라 만약에 살인 사건이라면 아마 그 관련된 범죄 모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펄쩍 뛸걸요 아마. 진짜 특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사퇴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미리 다 이제 준비된 작전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왜 저렇게 방통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느냐. 음. MBC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쟤들은. 네. MBC를 친민주당 스피커로 영원히 두기 위해서 MBC 이사를 새로 뽑으면 사장이 바뀌잖아요. 안영준 사장이 지금 민노총 출신 아닙니까? 그럼 이 안영준 사장 체제가 날아가게 되면 여야 이사 구도가 역전이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 쪽 세력이 만들 수 있는 사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야당 되니까 안 된다고 저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통위원회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네. 그 자리에 새로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게 약올라 죽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제 좌파들이. 그 와중에 저는 이제 김홍일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 때도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질의와 국정감사 때 온갖 공격을 정말 꿈쩍도 안 하고 다 막아내시더라고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전 현장에 이제 국정감사 때 뵀거든요. 내공이 느껴지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님, 김홍일 위원장님 이런 노익장이 우리 그나마 시끄러운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솔직히 속 시원하게 못하는데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정말 잘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일 위원장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고생 많이 했고 네. 또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잘 지켜줬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네. 그 MBC 박문진 이사 예. 바꿀 수 있게 된 제도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하. 예, 특히 MBC 저 민노총 체제에서 신음하는 MBC 제3노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 할렐루야 같은 소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달부터 MBC 박문진 이사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네. 민노총 세력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 좌파들이 저 탄핵을 아주 구체적으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그 권모 씨라는 자가 국민청원을 넣었잖아요. 국회에. 저는 권모 씨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네. 그 권모 씨라는 사람이 언론에 이제 권모 씨라고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땐 개딸이나 아니면 민주당원이겠죠. 예? 그런데 처음에 뭐 2만 명, 5만 명 하다 지금 85만 명까지 갔죠. 오늘 보면은. 그래요. 아침 60만 명이었던 85만 명 됐어요. 90만 명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건 뭐냐면 네. 지령을 내려서 동원하는 거예요. 네. 아니 생업에 바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85만 명이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거기 국회 청원 사이트 가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큐시트 일정표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 결론은 윤석열 정권 탄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진표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이제 옆에 조금 삐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박지원이가 나서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큰 효용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지난 2016년, 17년 이때 그때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특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방어가 아니라 무조건 공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지도부가 나오면 혹시 몰라요. 왜냐하면 이준석만 해도 지금 중간에서 굉장히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신나 있거든요.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지도부 잘 뽑아놓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께서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뭐 한 달 전 이야기지만 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있어요. 네.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네. 등등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108명인데 네.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8명 중에 몇 명이라도 동요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양다리 걸친다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 108명이 똘똘 뭉칠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전당대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누가 돼야 돼요, 그럼? 그런 건 이 방송에서 밝히면 또
또 온갖 또 음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밝히도록 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원희룡 후보님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상현 의원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 투표라는 건 이기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사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윤상현 의원님 사랑하지만 원희룡 우리 장관님을 뽑아야 합니다. 저는 네. 기준을 하나 네. 저는 하나 네. 팁만 드리겠습니다. 네. IQ 좋은 사람보다 EQ 좋은 사람. 네네네네. EQ 높은 분을 좀 뽑아주십시오. 네, 네. 예, 오늘 이슈 폭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김소연 변호사는 저희 방송 시작할 무렵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늘 모시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녁 방송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 김소연 변호사도 낮에는 이 생계형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산업에 열심히 사건 네.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은 재판부는 쉬니까 그렇죠. 네, 이 맞습니다. 시간에 묻는 법정은 거의 없죠. 없죠. 네, 국민참여재판하면 밤에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제 저희 방송에 좀 시간 맞추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일정 조율을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영풍 기자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아주 프리한 남자입니다. 네. 네. 아주 프리합니다. 언제든지 나오라 그러면은 네. 아니, 한참 젊은 시절을 또 바쁘게 보내셨으니까 이 자리에 저는 항상 계실 리베로입니다. 네, 네, 네.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폭격 이영풍 기자,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